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일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EKS를 통한 빠르고 편리한 컨테이너 플랫폼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EKS를 사용해야 하는 7가지 이유로 잡았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MSA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혹은 컨테이너가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쿠버네티스의 관리형 서비스인 EKS를 사용하실 경우 온프렘이나 클라우드상의 가상 서버 위에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뒤편의 실제 동작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간략한 데모도 함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크게 4가지고요.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컨테이너란 무엇이고 규모에 따른 고려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KS와 관련해서는 특징 및 아키텍처 그리고 오늘 주요 발표 주제인 EK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KS를 비용 효율적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모는 EKS 장점 중 클러스터 생성 및 운영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초기에 비해서 이제는 훨씬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시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코드나 의존성, 런타임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한 소프트웨어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혹은 가상 서버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이식성이 좋습니다. 또한 한번 패키징해 놓으면 굉장히 쉽게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고려하시면서 컨테이너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니다. 컨테이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술이지만 특히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분야에 있어서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볍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조금 더 장점이 되는 인더스트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 비즈니스 특성상 트래픽 편차가 심한 편이죠. 물품을 판매하는 추세에도 기본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세일 기간이나 좋은 혹은 특정 마케팅 이벤트들이 리테일 및 이커머스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면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대량의 트래픽이 돌아오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고객분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거나 향후 활용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화면과 같이 현재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처럼 소규모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하나 또는 소수의 컨테이너만을 연결해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컨테이너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테스트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서비스가 확장되고 늘어나는 컨테이너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개의 컨테이너는 관리할 수 있어도 100개,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신경 써야 하는 것들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성되고 삭제되는 컨테이너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컨테이너가 올라가서 서비스되는 호스트 상태는 어떤지, 배포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트래픽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과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컨테이너 런타임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시스템이 대규모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스턴스 및 OS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묶어서 클러스터화하고 다양한 앱 및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스케줄과 관련된 역할입니다. 하나의 인스턴스에 하나의 컨테이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수의 컨테이너가 리소스 상황에 맞춰 격리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충분한 리소스를 가진 인스턴스에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스턴스 A에는 리소스의 여유가 없고 인스턴스 B에는 리소스의 여유가 있다면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이를 미리 감지해서 적절하게 컨테이너를 배치시켜 주는데 이를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배치된 컨테이너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롤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스케줄링에서 이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관리입니다. 대용량 환경에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각 서비스들이 다중가용 영역 환경에서 분산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가용성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수정과 배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서비스 관리에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살아있고 트래픽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관리입니다. 리소스 매니저 도메인 내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클러스터화하고 추상화해서 컨테이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쿠버니티스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태고요. AWS에서 쿠버니티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EKS입니다. EK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도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완전 관리형 컨트롤 플레인 서비스입니다. 플랫폼 운영 API를 중앙 처리하는 API 서버, 정보 저장을 위한 etcd, 스케줄러나 컨트롤러 매니저와 같은 주요 마스터 컴포넌트들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EK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시거나 용량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밀접하게 통합이 됩니다. 스토리지 걱정 없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ECR이라고 하는 이미지 레파지토리라던가 ALB, NLB와 같이 쿠버니티스 앞에서 외부 트래픽 처리를 해주는 로드 밸런싱 서비스, 그 밖에도 인증이나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AWS의 서비스들과 시밀리스하게 연동하고 통합됩니다. 또한 EKS 사용자들이 AWS 서비스와 피처에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쿠버니티스 코드베이스에 기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인증된 쿠버니티스 표준을 완전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니티스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다양한 플러그인과 툴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렘에서 쿠버니티스를 활용 중이시라면 리팩토링 없이 그대로 서비스하실 수 있습니다. EKS는 말씀드린 대로 쿠버니티스를 AWS 클라우드 내에서 프로덕션 레벨로 쉽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키텍처적으로 보면 크게 플랫폼 제어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라고 하죠. 실제 컨테이너 런타임을 띄워주는 데이터 플레인, 흔히 워커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 API를 중앙 처리하는 API 서버, 정보 저장을 하기 위한 etcd, 스케줄러나 컨트롤러 매니저와 같은 주요 마스터 컴포넌트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됩니다. 사용자는 kubectl을 통해 컨트롤 플레인의 API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해서 클러스터 내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등의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플레인은 화면 우측에 보시는 대로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 서비스하는 컨테이너를 플랫폼 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큐브프락시와 큐블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및 컨테이너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하는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의 조금 더 상세한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컨트롤 플레인을 보시면 아마존 V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통해 분산 구성된 다중가용 영역에 부하 분산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은 고객 영역의 VPC에 위치하면서 일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ENI를 통해 컨트롤 플레인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되는 구조고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인 워커노드 인스턴스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구성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성 방안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온프렘의 베어메탈 혹은 가상 서버 위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클라우드 가상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 EKS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EKS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좌측에 있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쪽 3가지는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장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아래쪽 4가지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항목별로 EKS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진부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설치의 용이성인데요. 과거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활용하기도 전에 설치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활용 빈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OPS나 큐브스프레이 등과 같은 다양한 자동화 툴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역시 설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결국 호환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프렘의 다양한 환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설치 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설치 환경의 디펜던시 혹은 TCP 커넥션 이슈 등과 같이 다양한 난관들이 있고요. 때로는 한 번에 잘 되기도 하지만 한 번 어려워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KS는 다양하고 강력한 설치 옵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웹 콘솔은 물론이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 같은 인프라이즈 코드 방식 혹은 EKS CTL과 같은 CLI 툴을 통해 클러스터를 매우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쉽다는 건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설치가 아닌 플랫폼을 이해하고 활용하신 데 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별 인스턴스는 여러 조건에서 다운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장애 없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성은 운영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AWS는 AG라고 하는 가용 영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가용성 확보에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은 단순히 하나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요.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고속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가용 영역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 개별 기업들이
가용 영역 정도의 가용성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EKS는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선택적으로 멀티-에이지, 다중가용 영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용량 관리 및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량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조직의 성숙도가 있어야 관리 프로세스가 생기는데요.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건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앞서 구성 요소에서 소개드린 대로 EKS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분리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부터 살펴보면 다중 가용 영역 안에 API 서버와 etcd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자동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용량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용자는 내부 동작과 관계없이 쉽게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컨트롤 플레인과 달리 데이터 플레인은 노드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수동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오토스케일링 기반의 노드 그룹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이전에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요. 서버리스 컴퓨팅 방식인 파게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드 그룹 혹은 파게이트 방식을 이용하면 데이터 플레인에 대해서도 용량에 대한 부담 없이 탄력적인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온프렘에서 쿠버네티스를 직접 사용할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외부 트래픽을 어떻게 연동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내장하고 있지 않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모듈 방식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엑스라던가 HA프락시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도 지원을 하고요. 혹은 다양한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로드 밸런서와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조직 혹은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연동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EKS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ALB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완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B는 AWS의 대표적인 로드 밸런서로 안정성을 충분히 입증받았고 EKS와 완전 통합되어 인그레스 배포식 ALB 자동 배포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연동한 인스턴스 모드 혹은 팟으로 직접 연결하는 IP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암호화 통신을 위한 HTTPS, 흔히 저희가 TLS, SSL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것이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성능적으로도 SSL 오프로딩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이그레스,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접근 제어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붉은 선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CNI 플러그인이 주소를 할당받아 오고 ENI 인터페이스에 팟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이 10.0.0.0 24비트라는 대역을 가지고 있고 인스턴스들은 세컨더리 IP로 IP를 들고 각 팟에 해당 IP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이티브 VPC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 인스턴스와 팟들이 동일 IP 대역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버레이가 아닌 동일 호스트 대역 IP로 VPC 내부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보안적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다음 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앞장에서 팟별로 이름을 부여하고 동일 VPC 내에 RDS를 추가를 했습니다. A와 B 팟은 동일 인스턴스 내에 있고요. C와 D 팟도 동일 인스턴스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팟들이 RDS에 접근을 해야 하고요. RDS는 모든 트래픽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정 팟으로부터만 IP 레벨로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와 C만 접근해야 되고요. B와 D는 접근을 하면 안 될 때 EKS처럼 네이티브 VPC 지원이 가능한 경우 RDS 측에서 IP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RDS로 접근하는 것은 소스 IP를 보고 어떤 것들은 허용하고 어떤 것들은 허용하지 않을지 DB 앞단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팟은 인스턴스 IP로 소스 나트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바깥에서 IP 레벨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A와 B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C와 D도 마찬가지겠죠. EKS에서는 네이티브 V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가능하고요. 보안적인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트워크 팔러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접근 가능 안 되는 대상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 방법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토리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WS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컨셉 중에 하나는 컴퓨트와 스토리지를 분리를 하는 것인데요. EKS에도 동일하게 장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테이트리스 워크로드 같은 경우 스토리지가 불필요하지만 스테이트풀 워크로드는 상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팟에 직접 스토리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 read write once, RWO 혹은 read write many라고 하는 RWX 방식의 스토리지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AWS는 EBS와 EFS 그리고 FSX라고 하는 스토리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CSI 드라이버를 통해서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온프렘에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실 경우에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에도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이미지 레파지토리 구성에도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토리지 구성을 직접 하거나 담당팀의 요청 후 연동 구성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드웨어 구매부터 적절한 호환성을 갖췄는지 평가하고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 되는지와 같은 기능적인 검증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API로 연동 가능한 EKS의 스토리지 연동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모니터링과 로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때 다양한 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시각화 및 자동화를 통해 운영자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시스템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니터링 방식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매트릭을 수집하고요. 그래판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시각화하는 것이고요. 로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EFK 스택이라고 부르는 플런트딕, 일라스틱서치, 키바나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EKS에서도 방금 언급했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트릭 모니터링 및 로깅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EKS는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츠라든 완전 관리형 모니터링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에이전트 기반으로 안정적 모니터링과 로깅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클라우드워치의 통합된 환경에서 매트릭 대시보드, 로그 확인까지 한 번에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것 역시 EKS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효율적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S를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스팟 인스턴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온디밴드 대비 최대 90%까지 낮은 가격을 제공하지만 언제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를 스팟으로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EKS는 클러스터에 여러 개의 노드 그룹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혼합형 모델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 M4라지, T2 미디엄의 서로 다른 사이즈를 가진 스팟 인스턴스 그룹 2개와 온리맨드 기반의 그룹 하나까지 총 3가지 그룹을 생성을 하고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노드 그룹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이즈와 속성을 가진 인스턴스를 데이터 플레인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동일한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리는 것보다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리소스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배포 시 노드 배치와 관련된 태그를 활용해서 적절히 인스턴스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온디밴드에 넣고요. 스테이징이나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스팟에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데모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쉽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 구성과 관련된 데모입니다. 우선 EKS-CTL이라고 하는 CLI 툴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모입니다. 리테일이라는 이름의 클러스터를 2개의 노드에 T3 미디엄 타입으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 한 줄로 기반 네트워크 자원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데이터 플레인 역할을 하는 노드 그룹까지 일괄로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중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VPC 및 서브넷 구성 및 할당이 되고요. 퍼블릭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마스터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EKS-CTL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자동화 구성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 15분 전후로 기다리시면 신규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기본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것과 저희가 생성한 2개의 데이터 플레인 노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확인이 되고 나면 미리 준비한 배포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엔진엑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각각 야물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kubectl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2개를 배포하고 정상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데모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7가지 장점 중에서 해당 데모를 통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CLI 기반으로 쉽게 자동화해서 생성함으로써 설치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없앨 수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중가용 영역을 이용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관련된 것으로 7가지 장점 중 4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초반의 권한 설정과 인그레스 컨트롤러 팟을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구성해 놓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의 인그레스 야물 기반으로
배포하는 것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관리할 필요 없이 완전 관리형 통합 및 자동화 구성해 주는 운영상의 장점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권한과 관련된 사전 설정 부분입니다. 개별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전에 정의된 정책을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위한 IAM 정책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생성된 정책을 EKS에 부여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EKS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ALB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쿠버네티스 자체에도 미리 정의된 파일을 이용을 해서요.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 권한을 클러스터에 매핑시켜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합니다. 사전 정의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환경에 맞도록 클러스터 이름이라던가 VPC ID 그리고 리전 등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큐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의 시스템 관련 네임스페이스의 팟 형태로 띄워주게 되고요. 인그레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ALB에 적절한 API를 호출해서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해줍니다. 해당 팟의 로그를 띄워두시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트러블 슈팅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그레스 파일에는 설정을 위한 어노테이션과 트래픽을 받아줄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배포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 트래픽 처리에 필요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배포하고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API 호출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WS 콘솔상에서 EC2 밑에 있는 로드 밸런스 항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매핑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리스너에 포워드되는 타겟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성한 EKS 인스턴스 2개로 로드 밸런싱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이내에 생성이 완료가 되고요. 해당 도메인이 생성된 것을 보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정상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ALB로 사용할 경우 별도 로드 밸런서에 대한 운영, 관리 없이 쿠버네티스 안에서 인그레스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리소스 생성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EKS를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와 비용 효율적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클러스터 생성 및 인그레스 컨트롤러 통합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EKS는 AWS의 대표적인 컴퓨터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고객분들께서 효율적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플랫폼을 선택하고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